혹시 한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언뜻 보기엔 단순하지만 파고들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한국 자동차 보험의 두 얼굴을 한번 지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뛰어들어 보죠. 우선 자동차 보험의 두 가지 기본 구조를 살펴보고 각각 누구를 보호하는지, 또 어떤 경우엔 소용이 없어지는지, 그리고 이 모든 판을 뒤엎는 아주 흥미로운 허점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누가 보호받는지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보험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뚜렷한 방패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대인배상 I는 피해자를 위한 국가가 강제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에요. 반면에 대인배상 I는 운전자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개인이 선택적으로 드는 일종의 금융 갑옷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방패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걸까요? 각 방패가 막아내는 공격의 범위, 즉 보장 범위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인배상 1은 아주 특정한 운행자 책임이라는 것만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대인배상 2는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사고 후에 운전자가 마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부터 채무 불이행 책임까지 막아주는 훨씬 더 넓고 강력한 방패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대인배상 2가 얼마나 기상천외한 상황까지 책임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승객이 차에서 내린 후에도 그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줄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던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두 보험의 차이는요, 피보험자, 즉 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를 따져보면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핵심적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대인배상 2에는 대리운전 기사님 같은 서비스 전문가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아주 결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사고 피해자는 대인배상 I와 2를 통해 제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보험사는 대인배상 2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님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왜냐하면 약관상 그분은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요. 결국 기사님은 모든 재정적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두 보험 모두 이런 경우에는 보장 안 해줍니다 하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배상 2에는 운전자들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 까다로운 조항들이 몇 가지 더 숨어 있죠. 사실상 대인배상 I는 거의 무적에 가까워서 무효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대인배상 2는 다릅니다. 개인 차량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주거나 심지어 가족이 다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실제 사례를 보면 보험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조사하는지 알 수 있죠. 어쩌다 한 번 돈 받고 친구를 태워준 것 정도는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한 패턴이 드러나면 그 비싼 방패도 그냥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만약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같은 보험에 묶여있는 다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운전자는 잘못했지만 차 주인은 죄가 없는 경우 말이죠. 바로 이때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라는 아주 강력한 원칙이 등장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운전자가 잘못해서 보험 적용이 안 되더라도 그게 차주에게까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강력한 허점이자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이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극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입니다. 운전기사는 명백히 고의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본인의 대인배상 II 보장은 당연히 거부됐습니다. 하지만 택시회사는 그 고의적인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에 따라 회사는 여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보험사는 피해자의 막대한 치료비를 전부 지급해야만 했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것은 두 가지 다른 철학으로 귀결됩니다. 대인배상 I는 운전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회정책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대인배상 I는 철저하게 운전자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상품인 거죠. 이처럼 한국의 자동차 보험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이 단순히 한 사람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와 피해자, 그리고 사회 전체의 복잡하고 때로는 서로 부딪히는 이해관계 속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